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법 이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마치 주인공 같은데 금방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소방학 개론하고 관계법규 이정우 교수님께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을 거고, 원래 기존에도 뭐 필수로 바뀌었지만은 사실상 원래 필수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원래 중요한 과목이니까 하시던 대로 쭉 하셨던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고, 행정법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 과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피할 수 없죠. 예, 국가가 이제 법을 바꿔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즐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 하자는 거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얼만큼 해야 되나,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생활 속의 행정법이라고 해서 그냥 신문 기사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법과목인데 행정법에 맞는 말도 있고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짜증나고 재미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행정법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짜증나고 알아먹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신문기사를 준비한 거는 행정법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가 알쏭달쏭해서 이제 처음에 그 목표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은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법과목이에요. 왜냐면은 돈 빌려주고 돈 떼어보게 되면은 이제 민사소송하면서 민법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인간관계가 거의 이제 파탄 나는 내용이고, 형사법정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행정법은 일찌감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장 편안한 법률이에요. 매일같이 마주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우리 이제 코로나 심각해지면서 이제 거리 제한 두고 많이 했었죠. 그 내용의 신문 기사인데, 자,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전파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 레지던트 이블, 좀비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업종별로 집합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모이는 거 자제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모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국가가 명령하게 되면은 일단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명령에는 따라야 제맛이에요, 어겨야 제맛이에요? 어겨야 제맛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법은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 잘 듣고 싸우지 않는 동물이면은 법조인이 어느 나라에서나 전문직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법은 안 지키는 사람과 의무 불이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내렸는데 말 듣지 않으면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겁을 먹어서라도 다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도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이제 미리 엄포를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별로 50인 이상, 야외는 100명 이상 규모 인원이 대면으로 보이는 모든 공적이건 사적이건 종교 예배이건 하지 말라라고 금지시키고, 지금은 좀 아득한 추억이 됐지만은 초반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니까 후속 강화 조치에도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당하는 업주분들이나 뭐 성당, 교회, 예배, 미사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자유는 이제 억압이 되잖아요. 그럼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성격이 이제 센 분들. 그러면 국가가 영업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라고 했을 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왜? 라고 물어볼 거예요. 뭘 근거로? 그러면 이제 근거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이다 그러면 따를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른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법에는 일단 따르기로 한다라고 모두가 합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거예요. 그러면 법 자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법정에서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법으로 결론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따른다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그리고 헬스클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감염병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서울시가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염병이 이제 더 퍼지지 않도록 공공이익은 달성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또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정권 시절을 살아다 보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국가가 하는 일이건 개인이 하는 일이건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게 법이니까 국가가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는 이제 추상적인 존재이지 국가가 실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이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개개의 사람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출발한 국가 작용이지만 그것도 법에 어긋나게 되면 잘못된 거니까 위법, 잘못된 내용은 세상에 존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법에 위반되면은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도 법에 어긋나게 되면 개인들이 도리어 법에 근거해서 잘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부가 추구하는 공익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개가 이제 밸런스 맞추는 게임. 그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이제 집합 제한도 있고 어떤 곳은 영업 정지, 어떤 곳은 영업을 하긴 하는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들어갈 때 이제 자기 개인정보 넘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행정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일단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기본적인 패턴은 확립이 돼 있고 구조가 단순해요. 공공이익을 위한 행정작용. 이게 잘못되면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잡아라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의 이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두 개를 이제 맞물려 가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방역수칙. 지켜야 되는데 꼭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안 걸리면 다행인데 적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용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고소고발이다라고 하는 건 형사처벌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형사처벌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형사법정에서 유죄 무죄 판결이 나와야 돼요. 모두가 공무원이지만 각각 하는 업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벌금을 때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검사 아저씨도 만나보고 보통 약식명령으로 이제 벌금형 나오게 되면 돈을 내지만은 빨간 줄이 하나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면은 잘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로 제재를 가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좋아, 뭐 벌금 그까이 거 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밑에 법을 위반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했다. 일단 치료는 해주죠, 기본적으로. 근데 너의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가 치료 비용이 더 들었으니까 돈으로도 봐주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돈 물어달라.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전제는 원인되는 게 불법이면은 당연히 피해를 돈으로 메꿔내. 그래서 네가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국가가 치료해 주느라고 돈 들었다. 돈 내놔. 라는 게 손해배상이고, 뭐 구상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요거는 내부에서 상환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이제 알고 나면 쉬운 말인데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고 이제 한자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국가가 있고 이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확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건 병원이잖아요. 자기 돈 내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일단은 비용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병원에서도 치료를 해주죠.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치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게 아닌데 국가가 대신 돈 물어줬으니까 원래 원인자한테 자, 내부에서 정산하자. 그걸 이제 구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게 전문 과목의 특징이에요. 법률 용어들이 처음 볼 때는 낯설고 이상하지만은 의미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우리 게임을 즐기려고 해도 처음에 이제 캐릭터하고 아이템 정도는 좀 외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전문직이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찌부둥해서 이제 코로나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번 갔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혓바닥 한번 눌러보고 5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지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의사 아저씨 봤더니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영어도 아니고 뭐 라틴어 같은 글씨를 필기체로 막 길게 써요. 그래서 뭐 좀 큰 건가?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랬더니 제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감기요 이러더라고요. 두 글자로 감기 크게 쓰면 되는데 꼭 의학 용어 길게 쓰는 이유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못 알아먹게 해야 전문직의 권위가 유지가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아는 용어이지만은 용어 자체만 어렵게 쓴 것뿐이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법을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실제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을 만드는 건 우리 국회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이걸 이제 입법 목적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문들을 쭉 두고 있습니다. 법률을 이제 조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각각의 항목을 몇 조 이렇게 하니까 몇 조에 나와 있는 문장, 그래서 조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밑에 있는 조치를 하거나 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일을 하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집합 제한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거죠. 뭐 그 중에 쭉 보다 보면은 흥행, 집회, 제사와 예식,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거리두기 이제 조치를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소방관계법규도 이제 구조가 똑같아요. 해라라고 되어 있으면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본때를 보이는가, 그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벌칙글에서 다음 밑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벌금 대상 유형이 있는데 49조 1항 2호에 위반한 자, 벌금 때린다라고 근거가 돼 있으니까 고소고발 조치까지 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구조화시켜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되는 것들을 비교 저울질하는 게임이에요.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안마다 요모조모 비교해 본 다음에 더 큰 이익 쪽으로 결정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럼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겠다라는 공익이죠. 이게 추구하는 헌법에 있는 기본권은 국민의 생명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합 제한 금지 명령도 내렸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도 때리고 손해배상이라고 내부에서 돈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할 수 있었고, 요거 하는 게 이제 서울시였어요.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행정을 해나가는 먼저 시작하는 주체, 행정 주체 이렇게 부르고, 요 파트를 우리가 전부 다 행정작용편이라고 불러요. 행정법 총론은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행정작용편인데,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은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영업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어서 국민의 재산권에 지금 손실이 생기고 있다. 이게 사익의 피해예요. 구체적인 유형은 영업을 못하고 이제 제한당하고, 뭐 시간도 이제 9시까지밖에 안 됐었고, 벌금 맞으면 또 돈 내야 되고, 전과 생기고, 손해배상 맞아도 돈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산권의 손실이 있고, 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 그걸 사사로운 사람들, 그래서 사인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행정의 상대방, 행정 객체 이렇게 불러요. 둘이가 이제 행정법 총론이라는 게임의 이제 양대 캐릭터들이에요. 이쪽을 이제 위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 그래서 이 사인들이 보기에 국가 이런 조치가 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소송을 걸어서 자기도 한번 싸움을 걸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이라는 법률이 행정구제의 대명사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게 되는데 세세한 내용들은 오늘 같은 좋은 날씨 이런 거 할 이유는 없고 전체적인 그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작용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소송편 두 개가 있는데 소송이라는 건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집합금지 명령. 그게 이제 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집합금지 명령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라고 이제 소송을 구해볼 수도 있고 집합금지 명령 자체를 없애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입는 피해를 돈으로라도 내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구제편을 쓸 수 있고 결론은 국가가 하는 일이건 국민이 하는 일이건 사법심사,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심사받는다. 그게 이른바 행정구제라고 부르고 이 모두를 통틀어서 법치행정을 이렇게 불러요. 국가가 하는 모든 것도 법에 기준해야 되고 법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국가의 활동도 법에 어긋날 때는 행정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행정작용편, 행정구제편 양대 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문기사 이제 제목인데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우리 뉴스 많이 봐도 거리 제한 한창 심해지고 술집,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진정한 사회생활은 밤 9시 이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때 끝내버리게 되니까 거의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말이 영업 제한이지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상은 영업 금지시키는 거하고 진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합금지나 거리 제한 조치가 그게 위협이니까 없애줘 라고 취소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아까 봤듯이 감염병의 예방을 막겠다라는 공익은 생명권을 내세우는 거고 국민들이 지금 앵앵거리는 건 재산권이잖아요. 사람 목숨하고 돈하고 어떤 게 더 세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태클을 걸어봐야 생명권을 이길 만큼의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머리를 쓰는 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원인되는 게 위법, 잘못됨을 이유로 해서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돈 물어줘 이렇게 하는데 적법한 행정일 때에도 개인의 재산권 손실이 너무너무 크게 되면은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또 구제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거리 제한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기에는 확률이 별로 없고 국가의 감염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공익이 워낙 세니까 거리 제한 조치나 집합금지 명령이 위협이 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적법한 행정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보면은 돈으로 물어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수용보상금으로 대표되는 손실보상제도예요.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을 만들겠다. 그럼 국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공항 부지를 국가가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그 농사 짓던 이제 논밭을 쫙 밀고 활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센 거 하면 안 되니까 먼저 부드럽게 이제 계약을 시도해요. 공항을 건설해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농사 짓는 땅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파세요. 계약을 시도하지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얼마 줄 건디? 그럼 평당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결 안 하면 돼요. 자유로운 거. 원래는 거기서 안 팔아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공익이 너무너무 큰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먼저 계약을 시도해보고 이제 거절하게 되면은 행정부서로 가서 이제 수용이라는 걸 신청하게 돼요.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안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곳에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 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공익과 팔기 싫다는 개인 땅의 소유권, 사익을 두 개를 저울질한 다음에 공익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땅을 강제로 국가 쪽으로 소유권을 옮겨요. 그리고 이제 땅 주인은 땅을 뺏겼으니까 돈으로도 받아야 되죠. 그게 이제 손실보상금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이게 시대마다 또 달라지는 게 지금 한 60, 70 넘기신 분들은 수용 그러면은 치를 떨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이 도시 개발이 쫙 진행이 되면서 땅값이 그냥 7, 80년대 저절로 막 오르던 시절인데 그때는 또 비극적으로 군사정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수용보상금을 제대로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준다 이 말이야. 군합발에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런 상황이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감사히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요만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당하고 나면 요만큼 받고 수용 안 당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천정부지의 땅값도 손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회박탈의 의미로다가 수용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근데 이제 2000년 넘어온 요즘은 수용 그러면 이제 달러 두 개가 이제 딸랑딸랑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문민정부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으니까 그 공시지가라고 해서 국가가 표준적으로 정해둔 땅값만큼 무조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손실보상금의 역대 1위가 그 인천공항에 세워진 영종도에 있던 유지분 634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용보상금 그러면은 우리 가문이 한반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현찰을 땡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똑같은 수용이라는 단어지만 시대에 따라서도 이제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집합제한 금지가 위협이 아니고 적법이라고 치자. 그래도 우리가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봤으니까 손실보상이라도 해다오. 이렇게 요구하는데 손실보상은 국가도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국가도 적법하게 행정한 거니까 원래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손실이어야지 돈을 주는 모습이니까 개별 법마다 이 법상의 행정에 기초해서 손실보상 해줄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가 법조문을 안 만들어버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단독보다는 어때요? 모여서 이제 의견을 표시하는 게 더 약발이 잘 먹히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 쓴 거예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치료해준 병원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인들만을 위하고 왜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조문을 안 만들었어?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네.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 자체를 또 심사하는 기관이 우리 헌법재판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가서 이제 뭔가 의견을 표출하면서 옛날처럼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법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쭉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급 이래가지고 법률 용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인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전 매출 손실분까지 달라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옛날 손실분까지 전부 다 과거에 적용시켜서 다 돈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태그를 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집합을 금지, 공익을 위한 수단만 규정을 해두고 있고 손실보상 규정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모조모 생각해보고 판정을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실제 실생활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행정법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국회에서 우리 또 심상정 의원이신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손실보상이에요. 우리 가덕도에 지금 또 신공항 사업 벌어지고 있죠. 거기 이제 달러 엄청난 이제 몇 조 원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을 추구하는 이제 정의당 분이시니까 가덕도 손실보상에만 영혼을 팔지 말고 정치인들은 자영업자분들의 이제 손실보상도 좀 신경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바꿔서 한번 보죠. 자, 결국 행정에 관한 법률이 이제 행정법인데 나눠 쓰게 되면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총론은 요 두 개예요. 공익을 위한 행정 작용, 코로나 집합 금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과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등등. 요거 두 개로 공부하면 되고 조직은 뭐냐면은 어떤 행정 권한이 어떤 부서에게 있나 그걸 보는 건데 이거는 총론의 범위는 아니에요. 저는 행정법 강론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영역은 아니니까 이제 건너뛰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작용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 우리 공부하는 것도 뭐 자습할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실강을 들을 수도 있고 문제풀이 할 수도 있고 기본서 정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정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의 권리구제를 쓸 수 있나. 그걸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근데 행정법이 이제 막연하고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해서 국가 권력 기관들이 다 총출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리 원리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있으면은 각자 업무 파트가 있죠.
기획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고 뭐 감사부도 있고 뭐 광고, 뭐 자재 구매과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획부에 해당되는 게 입법부, 국회요. 모두가 지켜야 되는 공통의 룰을 만든다. 그 다음에 영업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행정부예요. 실제 국민에게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함. 그 다음에 잘 됐네, 못 됐네를 판단하는 거. 그게 이제 감사부죠. 그게 이제 국가로 치게 되면 그냥 사법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국가 작용인 행정도 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미리 근거를 줘야지 법치행정 원리가 이제 출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에 기초해서 실제 국민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행정작용, 그걸 행정부가 하게 되고 행정부가 하는 작용이 국회가 만들어준 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법에 어긋나게 되면은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법부. 여기가 담당하는 게 행정부제. 두 개를 이제 계속 저울질 해가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 어느 하나가 반드시 우월한 건 아니고 상황마다 저울질 해보고 한쪽으로 이제 판별함.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서방행정법이 새로 들어온 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필수 과목이 될 뿐이죠.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뭐 행정법 강사니까 이제 국어보다는 훨씬 할만할 수 있다. 양이 많은 것도 많고 처음 공부할 때는 원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안 쓰던 용어를 보게 되니까 낯설어서 어려운 거.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는 이제 금방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소방관계법규보다 공부하기가 더 편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가 개수는 많이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죽어라 싸우다가 이제 소송까지 온 거고 삼심까지 간 거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억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많지만은 이해하기도 편하고 판례 부분은 거의 암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는 건 이제 순수 이론 분야가 있는데 순수 이론 분야는 학자들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 논문으로 이제 공방을 펼치는 건데 그건 객관식에서 이제 안 나와요. 그건 이렇게 생각함에 따라서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 객관식에 냈다가 출제 시비가 당장 걸릴 수 있으니까 그쪽은 안 내요 이제. 남는 건 법령하고 그다음에 판례. 법령이 사실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법령 문제의 장점은 알면은 0.1초 만에 풀 수 있음. 모르면 그냥 외계어하고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행정법 총론이니까 행정에 관한 개별법이 7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2개를 소방관계법규에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개별법을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법 총론은 모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이고 총론 제대로 해두게 되면은 소방관계법규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100% 구조가 똑같음. 모든 법은 1조가 왜 만들었는가 목적, 2조가 이 법에서 쓰는 용어가 무슨 뜻인가, 세 번째가 이제 적용 범위, 네 번째부터 총칙. 그래서 그 법률 안에서도 전체 공통분모 한번 맛배기 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지키면 벌칙 과태료. 그걸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가. 그래서 총론을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나중에 공무원 되셨을 때 맞는 업무 파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 개별 법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업무 숙지하기 위해 편하도록 기초 능력을 지금 이제 배양하는 거. 그게 총론이에요. 그렇게 지엽적인 건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출제 경향은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매년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온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법은 정확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출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건 안 내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쉬운 과목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나오는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행정법 강사가 찍더라도 15개는 다 맞힐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3개, 4개 중에서 내가 몇 개 더 맞춰내느냐. 그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출문제집 정복하고 나시면은 70, 75는 무조건 금방 가요. 그 남는 거 이제 4, 5개 중에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 85, 90 정도 받게 되면은 합격에 아무 지장 없어. 자, 그럼 매년 나오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 딱 봐도 점이 무지하게 많이 찍혀진 거. 그게 행정작용편의 행정행위라고 해서 아까 우리 집합금지 명령.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처분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이제 출제가 무지하게 많이 돼 있고,
기타 행정작용은 공공이익을 위한 행정작용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을 해요. 뭐 계약을 맺는 형태도 있고 행정계획 그래서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조사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행정 절차라는 부분도 100%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귀염둥이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소방행정법에서 이제 특화시켜서 잘 나오는 게 행정의 효과를 확보시키기 위한 강제수단들. 이게 이제 소방기본법부터 해서 이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말 듣지 않으면은 강제시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방행정법에서 출제 비중이 타직률에 비해서 높아요. 여기는 국민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수단들이니까 이론적인 논의는 원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국가배상이 소방행정법에서 10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세 문제나 그냥 보통 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세 문제는 이례적으로 많이 낸 거예요.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는 소방행정법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우리 취소소송이라고 해서 행정소송법의 유형이 있는데 다른 직렬에서는 못해도 세네 문제에서 많게는 대여섯 문제 나오는데 이게 소방행정법에서는 국가배상, 손해배상 쪽으로 올바가 있고 이쪽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많이 덜 수 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소방공무원의 활동의 성격을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은 화재지나 구조구급이에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국민을 돕는 활동이에요. 국민을 돕는 활동이 많으니까 국민 입장에서 이거 없애라고 반기를 들 만한 상황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이제 뭐 건물주들이 이제 뭐 시정명령 나오게 되면 화재 예방시설 갖추는데 돈이 드니까 찡찡댈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취소 선언으로 반기를 드는 내용이 잘 없어요. 소방공무원의 그 작용의 성격상 국민을 돕는 작용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을 수밖에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구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에 젖었다고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해준 건 고마운데 너무 세게 구한 거 아니야? 돈 좀 줘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배상이 많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출제 비중도 이쪽이 많이 있는 것 뿐이고 이쪽에 이제 힘을 많이 덜 수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저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은 강사들이 만드는 책인데 자기가 직접 쓸 수는 없고 왜냐면 이제 대학의 정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는 전문직 과목에 대해서 강사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 책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 과목의 수험서는 강사 이름이 들어있지만 편저예요. 그냥 저가 아니고 편집해서 만든 책.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감사히 잘 베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수님 책 베껴와다가 객관식에 맞게 내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베껴오는 주제에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게 되면은 강사가 교수 책을 평가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베껴오는 김에 일단은 다 내용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시험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객관식 행정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게 되는 총론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과서 순서는 행정법 서론, 그 다음에 행정작용편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된 구조는 아니에요. 법과목이 원래가. 항상 원으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게 행정법 서론이에요. 근데 모든 법과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문 과목이니까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게 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원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있지만은 이게 제일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나머지 파트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와 내용들을 맨 앞에 다 때려 박은 거예요. 뒤를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하기도 전에 일단은 닥치고 하라 해요. 이게 이제 독일법을 우리나라가 이제 베껴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독일 친구들 법학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쫙 써놓은 다음에 이거 통과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계속 반복되는 원리니까 4번을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몸에 익히게 한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맨 앞에 있는데 사실상은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이거 뭐 법체행정의 원리. 이러면 그럴듯한데 이거 뭐 막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 쭉 있고 이건 공통 원리이기 때문에 서론 보시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가 못 알아먹게 쓰는 원래 법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전부 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죠. 공공이익을 위해서 국가는 이제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고 말 듣지 않으면은 본때를 보여주는 행정의 실제 요건을 확보하는 수단.
이게 이제 공익 파트를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국민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송과 손해배상 같은 제도들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부가 행정할 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정보공개 청구권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럼 출제 비중은 압도적으로 소방행정법은 앞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행정작용과 실효성 확보 수단 하시게 되면 이제 절반 넘어가는 거고, 행정부재 파트는 원래 비중이 높은 부분이지만 소송보다는 소방행정법은 손해배상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법의 공부방법. 행정법은 이제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작용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부재를 서로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게 어떤 건지를 맞춰가는 게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복가복이니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근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뜻은 똑같은데 표현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 만드는 게 객관식 복가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원래 기본 강의라고 커리큘럼에 표현되지만은 우리 불꽃 일비행정법에서는 문제풀이를 같이 겸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OX 기출지문 놓고 배웠지만은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바로 확인해야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시험의 비극은 속도 시험이에요. 많이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골라낼 수 있나, 시간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대한민국 요구하는 공무원 상은 스페셜리스트, 똑똑하고 이런 친구 원하는 게 아니고 단순 반복을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공무원 상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절대 늘리지 않아. 그래서 이게 차분히 집에서 풀어보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실 시험장에서는 20분 주죠, 20문제. 마킹하는 거 빼고 나면은 한 문제 1분. 그럼 1, 2, 3, 4번 지문 하나 처리할 때 마킹하는 시간 감안해야 되니까 10초에서 15초. 근데 요즘 지문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그러니까 출제때 머리를 쓴 게 학생들이 이제 수준도 올라가고 뭐 공부도 잘하니까 그래, 읽지 못하게 해서 못 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내버려요. 두 번째는 법과목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냥 판례 지문 갖다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권위가 있는 사법부에서 판결문 내려준 거니까 그거 아니면은 법조문, 입법부의 권위가 있고 판례는 사법부의 권위가 있고,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문은 길게 나오는데 장점 뭐냐면은 뻔히 나오는 게 길게 나와요. 아주 뻔한 거. 왜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걸 길게 내게 되면은 요즘 문제 공개해요, 안 해요? 공개하죠. 그게 수험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공개가 되니까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출제하고 자기 문제가 만찬에 까발려지게 되니까 장난친다, 안 친다? 함부로 못 치죠. 그래서 자기만 논문 쓸 때 자기 말은 판결을 갖다가 시험 문제 내면 동료 위원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걸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공개가 되면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전에 비공개일 때는 어차피 똑같은 한 문제당 4만 원 받는데 여러분의 출제위원회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겠어요? 그냥 대강 만들겠어요? 대강 만들죠. 그럼 제일 편한 게 숫자 바꾸기. 근데 비공개니까 요거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개를 하게 되니까 숫자 장난치는 문제를 한 10문제 깔면 야, 출제비는 출제비대로 받아먹고 정말 날탱이로 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소재자가 분명해지게 되니까 공개 시험인 이상은 단답형이라든가 숫자 문제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원리예요. 국가 입장에서도 또 시험 시간을 늘리지 않는 게 또 돈 때문에 문제도 있어요. 시험 시간을 늘리면 시험 장소 임대하는 것도 돈 많이 줘야 되고 감독관 수당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그냥 잘 안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정해진 제도 하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단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반복 연습. 근데 행정법은 양이 많은 과목이지만 장점 뭐가 있냐면은 도대체 뭘로다가 단련해야 되나? 그럼 딱 한 개예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 원래 객관식 복과목이에요.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정확해야 되고 출제위원들은 신경 쓰기 싫고
그러면 이제 검증된 기출지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재조립해가지고 문제 만드는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양은 많고 지문은 길더라도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게 뻔한 게 법과목이에요. 행정법은 특히 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마 오늘 설명회 오시기 전에 뭐 인터넷 정보 같은 거 후기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법 때문에 뭐 공무원 시험 떨어지거나 포기했다 이런 수기는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행정법은 뭐 효자 과목이다 이런 말이 간혹 보이는데 날 때부터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정한 효자가 되려면 불효를 거듭하다가 막판에 크게 한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시키지만은 나중 되면은 그 이해와 반복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건 쉽게 안 까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오는 지문이 거의 재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집의 활용 빈도가 가장 좋은 과목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도구, 공부의 목표도 그냥 바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다룰 수 있다. 그럼 객관식 공부는 끝난 거예요. 대신에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똑같이 그대로 내면 또 출제로 욕먹겠지요. 야, 너는 전에 거를 어떻게 글자 하나 안 봐 그대로 쓰냐.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기출문제 중에서 좀 괜찮은 지문들을 빼서 재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지문별로 O다 X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객관식 공부는 끝난 거예요. 우리 쓰는 시험이 아니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보고 맞는 놈이다 틀린 놈이다 골라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통해서 익히고 기출 지문을 통해서 단련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마무리 과정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옵션이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 동형 모의고사는 어떤 때 의미가 크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쫓기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나. 분명히 실전 시험장에서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몰린다 이 말이야. 그 쫓기는 상황에서도 자기 기존에 공부한 베이스를 최대한 아웃풋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위기 상황을 미리 단련하는 그런 문제, 취지가 있는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법. 특징은 뭔가 보시면은 자, 우리 소방행정법 시험도 객관식 법과목 시험이다 보니까 사지선다이고 시간이 제한돼 있다. 요게 따라서 이제 공부의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자, 출제 범위는 행정법 총론이니까 조직은 빼고 작용과 구제에 관한 개별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소방행정법이 쉬운 편이었죠. 올해부터 이제 아마 필수 과목 전환을 앞두고 맛을 보여준 거죠. 이제 만만히 보지 말라. 자존심 회복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타직열에서 봐도 이번에는 소방행정법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자, 출제되는 쟁점은 보통 한 17개, 18개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고 특징이 지엽적인 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소방행정법 같이 예전에 비공개 시험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험들은 옛날 스타일로 뻔한 거를 주다가 뜬금포 하나씩 한두 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맞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라 올려들게 되면은 책의 모든 거를 다 봐야 되니까 그건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뻔한 것들부터 먼저 기초를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채워나가면 돼요. 자, 출제 경향은 기존의 비공개 시험이었으니까 비공개 시험은 전부 다 문제은행식이에요. 예산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이빠이 한 2,000문제 만들어 두고 인출해서 쓰고 도로 입금. 그래서 문제지를 안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식인데 문제를 공개하게 되면 문제풀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시험의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출해서 문제 쓰고 걷어들어서 다시 입금. 그 옛날 문제 재탕이 되다가 우리 18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개로 바뀌었죠. 그럼 공개로 바뀌게 되면 이제 예산은 좀 더 들겠지만 매년 문제를 의뢰해서 받아 쓰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제위원 선정해서 또 수당 드리고 문제 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올드한 스타일 때는 이제 법령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되었으니까 다른 직렬의 행정법하고 큰 차이는 이제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지문도 예전에 단답형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고 보통 한 2줄에서 3줄 사이가 이제 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3개년 사이에 판례 비중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은 뭐 판례 지문이 한 90%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는 판례 개개의 개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대표 판례 위주로 익혀두시고 좀 더 이제 법령 공부에 비중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어차피 법과목인데 우리 소방관계법규가 있죠.
원래 소방공무원법도 이쪽에 있다가 지금 소방학개론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방학개론은 아마 경찰학개론처럼 종합학문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꾸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이제 역사 부분도 있고 공학 부분도 들어있고 소방공무원법 내용을 갖다가 가져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요 관계법규도 법과목이고 총론도 어차피 이런 개별법을 공부하는 기초를 닦는 게 총론이니까 양 과목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4월 7일 날 있었던 공채시험 문제가 난이도도 어려웠는데 더 황당했던 건 기존에 지금까지 타 직렬의 행정법 문제에서 절대 언급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강사들이 기본 강의 때 언급도 안 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소방공무원 공채 행정법 시험에서 냈어요. 그게 이른바 행정응원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소방기본법에 그 소방력의 동원과 더불어서 응원 규정이 있어요. 자, 응원, 파이팅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도와달라 이런 내용인데 간단하죠. 도와줘라고 응원을 요청하게 되면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공통이고, 자,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대원은 당연히 A 소속이지만 B가 도와달라 그래서 B로 왔어요. 그럼 여기에 지시 명령 일단 따라야죠. 도와주러 왔으면. 여기서 시키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저쪽에다 물어보고 할게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도와달라고 했던 그쪽 지휘에 따르면 돼요. 또 남는 건 항상 이제 돈 문제죠. 그럼 당연히 경비는 누가 부담하겠어요? 도와줘.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죠. 내 돈 써가면서 남을 도와줄 일은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응원을 요청한 쪽이 경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액수는 협의해야지. 안 그러면 도와줘 그래서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자, 네가 부담할 거니까 1,000원 내놔 이러면 이쪽이 벙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은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가는 협의해야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방활동을 항상 긴급성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X 부분도 협의에 두라 해요. 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응원하러 안 가면 국민의 안전이 위험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소방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행정법에서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행정절차법에도 행정응원이라고 해서 이제 포괄하는 일반 조항이 있었는데 원래 아무도 안 보던 내용이에요. 이런 걸 내버리니까 타직률 학생들도 이제 벙찌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이건 행정절차법에 있는 대한민국 행정응원의 일반 조항이에요. 파견된 직원은 복무에 관해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응원을 요청한 그쪽의 지휘 감독을 일단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자기가 이제 돈은 자기가 대야죠. 자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 부담 금액, 얼마를 부담할 건지는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도와주는 놈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막 불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협의해야 된다.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타직렬에서 나온 적도 없고 기출문제집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막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방 관계법규도 이제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계법규와의 연관성이 있을 거다. 그런 거 이제 당장은 막 연계시키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다. 총론의 특징상 총론의 기본 원리가 각각의 개별법에서 작동되는 거를 물어볼 거야, 아마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행정절차법에 있는 응원 규정이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소방기본법에도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계법규와의 연관성, 그런 게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면서 책 자랑하려고 이제 준비했었는데 아직 출판사 인쇄사정을 위해서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소방기본법부터 그 소방관계법규 쪽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법률들일 거예요. 소방서장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총론 공부할 때 예시적으로 다 넣어놨으니까 공부할 때 편하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비 방법은 일단 전통적인 출제 방식이 확 바뀌진 않을 거니까 전통적인 출제에 대비해서 기본 이론, 법령이 있죠. 정확하게 다져두면 되는데 기출문제집으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방행정법의 특징은 행정구제, 취소, 소송 이런 것보다는 행정작용과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강제 수단 쪽에 비중이 많이 주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지문이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 추세니까 공개된 소방행정법도 독자적인 길을 걷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비슷한 직렬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자, 기출문제 활용도가 대폭 증가했음. 그래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말이 기출문제집이지 기출문제집은 문제집이 아니에요. 문제집이면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따로 있어야지. 풀어보고 실력을 측정하는 용도면. 대한민국 기출문제집은 전부 다 문제 밑에 정답 해설이 이어져 있어요. 그거는 문제 형식으로 기본서를 다시 읽어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두 개만 있으면 끝나는 공부가 행정법 총론의 객관식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두텁게 하려면 기출문제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예습은 필요 없어요. 거칠게 얘기해서. 하시면 좋은데 이래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과목 예습하라 그러면 고통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습에서 힘을 덜었으면 이제 복습할 때 꼭 여기에 이제 비중을 두시면 좋겠어요. 그때 막연하게 읽어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고 기출 문제에 그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엄선해서 이제 기다 아니다 확인하면서 쭉 책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처음에 이래독이지만은 거의 한 3번 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객관식 공부의 그 속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못 당한다예요. 그냥 양이 많은 공부다 보니까 아무리 이해력 좋고 머리가 좋아봐야 오래 버티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또 못 당하는 게 방금 본 놈 못 당한다예요. 방금 강의 듣고 방금 이해하고 방금 문제 풀어봤으면 한 2시간 내에는 대학 교수하고 맞짱 뜰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안 하려고 든다 그러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음. 그럼 어차피 죽는데 왜 밥 먹냐 이거하고 똑같은 게 돼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체크했는데 잊어버렸다. 그게 오히려 더 반가운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확인하면서 이거였지 그러면 그게 한 2-3번 반복하게 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어버릴만 할 때 한 번 더 건드려주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만한 양이지만 기억을 일깨워내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안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습, 기출문제를 활용한 복습에 비중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 이제 소방팀에서 이제 본부장님하고 주관하신 게 여기 개인별 테스트. 일단 공무원 수험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본인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샤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손해요. 똑같은 돈 내고 했으면은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강사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시험도 빨리 붙어요. 책, 또 꼼꼼한 사람도 왜 이게 객관식 공부가 모으고 정리하니까 어때요? 좀 꼼꼼해지고 소심해지게 되는데 어떤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밑줄 긋다가도 밑줄이 좀 어긋나게 되면 막 스트레스 받아 하다가 막 자르다가 막 색깔별로 칠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합격은 되더라도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그래서 거칠게 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다 아니다 표시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도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부분은 그냥 이게 쫙 그냥 그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터프하게 책을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입체적으로 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빨리 붙고 처음에 할 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학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귀찮게 하면 돼요. 기냐 아니냐, 중요하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이제 통하게 되면은 한 번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한 효과가 생길 거니까 가장 빨리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겠지만은 두 번째는 기출 지문을 활용해서 반복 연습해서 시험에 맞는 단련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기를 미루지 않음.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근데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외워져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대표 판례들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영역이 있긴 하죠. 표현 같은 게.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써놨다가 이제 좀 외우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까먹더라도 다시 붙을 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출발하지만 막연한 이해에 머무르면 안 되고 마지막에는 뭐 암기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반복 숙지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몸에 익혀놓게 되면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객관식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죠.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작업이고, 그렇게 하려면 기출 문제집을, 기출 지문을 처음부터 같이 가지고 놀면서 이제 쭉 해나가시면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효과는 가장 달콤할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제 복과목은 낯설고 막연해 보이고 양도 많지만은, 양이 많다라는 건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 행정법의 최고 장점은 공정한 과목이에요. 서방 학이나 관계법규 이론 쪽은 대학 전공이 서방 관련 학과인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반면에 행정법은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누구나 거지 갖고 못 알아먹는 상황에서 출발하니까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무조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고, 처음에 막연해보고 양이 많아 보이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전복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초반 진입 장면만 커버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법의 공부 방법 여기까지 이제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